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도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 만큼 긴 무역 협상의 종지부가 찍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90일 휴전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1일까지 양국의 완전한 합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도달한 결론은 어디까지고 또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선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둘이 생산적인 협상이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은 좀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평가를 한 거 보면 원칙적인 타결까지는 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산업 정책 문제 또 기술 탈취 이런 문제까지가 얘기가 돼서 그렇게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세부 조율 작업이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을 계속하죠, 협상을. 네. 그 과정에서 좀 조율하는 작업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지금 미 백악관 측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서도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원하는 만큼 양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쭉 외신 보도를 통해서만 쭉 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소위 말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국산화율 7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산업 정책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그건 파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죠. 투자자들한테 중국 투자를 할 경우에 기술 이전을 한다는 협약을 보통 맺어서 중국들이 진행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방법, 예를 들어서 중국은 이행 메커니즘을 확립하자 해서 이것을 안 하도록 미래에 얘기하는 게 이제 이행 메커니즘을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검증 메커니즘이다. 한 거 너희들이 만약에 진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다 사후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이런 강제적 기술 이전이나 지적 재산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스파이칩 사건으로 지난번에 그 화웨이가 스파이칩을 꽂아놔가지고 이게 미국 정보를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야당인 민주당마저도 이 이슈에서는 트럼프 편을 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아주 트럼프의 입장에서 정치적 호재가 되고 있는 게 화웨이 사건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화웨이의 5G 기술을 채용하는 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방국들한테 금하지 않도록, 안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타결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입장도 봐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회담은 잘 되고 있다. 할 일이 많다 이런 표현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원하는 바 끌어낼 것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이제 우리는 패권 쟁탈을 위해서 또 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중국은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최첨단 산업으로 있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조치까지도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 보면 중국은 근체적으로 국내 산업 정책, 중국이 첨단화를 해서 산업에서 하려는 이런 중국 산업 정책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 가장 큰 미국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결국 우리는 패권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이런 하는 작업이지 이렇게 패권 도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양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 여부입니다. 백악관 발표를 보게 되면 이제 미중 모두 양해각서에 서로가 원하는 약속을 명기하기로 했는데,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양해각서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 이제 원어인데요. 예. 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성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양국이 서로들 양해한다는 것,
나도 이걸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한다고라는 것을 명기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협상 또는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보통 이제 투자 조치에서도 MOU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투자 계약에 사인을 하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양해각서까지를 모두 양국이 원했다. 그러면 타결에 대한 의지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양해각서에는 그동안 쟁점으로 꼽혔던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기술 이전 강요, 보조금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근데 양해각서에 보면 이게 이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은 검증 메커니즘으로 한다. 예를 들면 네가 파월을 했을 때는 미국 법원에 제소를 받게 한다든지. 네. 이게 이제 검증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계약서에서 하는 거고 미국의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수단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한다. 네.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이제 양해각서의 내용이죠. 그건 이제 나중에 지금 DC에서 하고 있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확정돼야 될 내용이고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앞으로 6년에 걸쳐서 약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따져보면 225조 4천억 원 정도를 확대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확실한 양보를 좀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2010년까지만 해도 예. 미국의 인텔이 반도체 시장 1위였었거든요. 근데 2010년, 17년, 18년으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3위를 국내 기업이 또 이제 1,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시장 탈환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중국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작년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2018년 규모로 약 4,900억 달러. 요게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인데 중국이 약 3,300억 달러를 수입하는. 그래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이 수입하는 이런 구도가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입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 같은 비메모리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비메모리 분야의 중국 시장에는 인텔하고 퀄컴이 이미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새로 약속한 2천억 달러는 아마 메모리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메모리 부분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삼성전자한테 눌려가지고 그동안에 못 팔았었는데 네네. 이번에 2천억 금은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걸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부지리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여기에 얻게 되면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순위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그런데 일종의 거죠. 수의 계약이란 말이죠. 미국 예. 기업이 한정돼서 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1위 그를 다시 뺏길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한테 그동안 많이 밀려가지고 예.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뭐 탈환하려는 그런 어떤 좋은 호재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 얘기해 볼까요? 그 중국이 신에너지 차량 등의 중국 내에서 이제 생산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도 사실 아까 잠시 언급이 됐지만 무역 갈등의 큰 그렇죠. 불씨였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지금 중단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전기차 쪽인데요. 네. 중국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배터리가 공급 측면에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를 하는 것을 등록을 하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LG화학이 이제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 아닙니까? 네. 2번이나 어플라이했다가 제가 알기로 2번째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내부 업체하고 외국 기업들만 여기 혜택을 보게 되고 근데 이번 협상에는 다행히도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끼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뭐만 했냐면 네. 수요 측면에서 구매자가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했다. 요것만 금지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직도 LG화학이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등록이 허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지금이야 당장 뭐 피한 것 같지만 앞으로 길게 봤었을 때는 뭐 자동차 산업 이런 게 연관 산업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글쎄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그렇게 득실을 따져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클 것 같다라는. 근데 이제 중국이 내부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은 줄어들 것이고 줄겠죠. 우리한테 여파가 따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한테도 이런 자동차 산업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마저도 온다면 스토리가 달라지겠지만 네. 중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워싱턴에서 이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어지게 될 텐데 이 협상 종료일이 이제 3월 1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진검승부 자체는 워싱턴에서 이루어진다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선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예. 작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때 12월 1일 날 협상해서 90일 줬단 말이죠. 거기에 3월 1일이 만료되고 3월 2일부터 이제 추가 관세 25%로 이제 올리겠다. 요게 이제 그전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2월 18일에 있단 말이죠. 네. 지난 2월 14일, 15일 날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을 했는데 요것을 연장을 해서 또 워싱턴 DC에서 이걸 백투백이라고 그래요. 쉬었다가 바로 네. 이제 시작하는 걸 백투백 협상을 DC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3월 1일 전에 대충 내용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이것마저도 안 되면 3월 27일, 28일 날 정도로 이제 미중 협상이 순회 협상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 3월 달에 있는 미중 협상 거기 전까지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게서 시간이 충분히 여유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럼 3월 1일이 지나면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냐 아니면 안 매길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10% 추가 관세를 매겼던 것을 아예 없앨 것이냐 아니면 10%는 그냥 가져갈 거냐 요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쭉 날린 그 트위터를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네. 아마 3월 달에 있는 미중 협상,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그것을 그냥 있는 스테이로 가지 않을까. 추가적인 관세는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유예 기간이라고 보는 그 시점을 이제 60일 더 연장한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그게 이제 지난번에 흘렸는데요. 네. 그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어디서 소스를 했는지 블룸버그에서 이걸 날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네네네. 그 60일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접 나온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네. 3월 말에 있을 3월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대 광노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